지수부터 시작해보자. 자, 지수. 자, 근데 너희들 지수를 배울 때 지수보다 제일 먼저, 지수 중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녀석이 뭐가 하나 있었지? 10페이지에 나오는 거듭제곱근. 그치? 그 녀석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먼저 좀 슬슬 하고 진행을 할게. 자, 일단은 너희들이 이 녀석을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중딩 때 배웠던 제곱근이라는 녀석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벌써 이름을 딱 부르면서 얘기하면 좀 민망하니까 그냥 물어보자.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제곱근? 아이고야. 자, 제곱근이라는 녀석은 있잖아. x라는 녀석을 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그런 x라는 수가 있어. 그 x를 a의 제곱근이에요 라고 부르거든. 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 그게 바로 a의 제곱근이잖아. 그치?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은 이 중에서 뭐? 명칭 중에서 근이라는 명칭을 봐봐. 근은 어디서 등장하는 개념이지? 근, 방정식. 그래서 이 녀석을 너희들이 이 식 자체를 x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리고 방정식이라면 양변을 뭘 붙여서 y는 x제곱 y는 a라는 두 개의 함수에 대한 얘기로 갈 수 있겠어. 우리가 이제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수학상에서, 이건 이제 수학상을 나랑 했었으면 이 과정은 건너뛰어도 되는데, 우리가 수학상이라는 단어에서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잖아. 근데 그 중에서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두 함수에 대해서 뭘 찾아보세요? 교점을 찾아볼래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뭘 만들게 되고, 둘이 같다라고 두거나 또는 연립을 해서 라고 얘기도 하지. 그래서 연립을 해서 뭘 만들어? fx는 gx라는 무엇을 만듭니다? 방정식을 만들게 되거든. 그치? 됐나요? 그럼 이 방정식을 다시 함수로 해석을 하려면 양변에다 뭘 붙여주는 거야? y는 fx, y는 gx라고 붙이는 거거든. 그렇게 방정식과 함수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수학상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 그거를 지금 내가 잠깐 가지고 온 거야. 제곱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x제곱은 a라는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그 방정식을 y는을 붙여서 y는 x제곱과 y는 a라는 함수가,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에 대한 얘기를 근으로 생각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x제곱이라는 함수 그려봐. 뭐예요? 요거잖아. 그 다음 y는 a라는 함수를 그려봐. 상수함수거든. 그럼 만나는 교점 요거잖아요. 그치? 그 두 개를 우리는 각각 뭐라고 부르는 거야? a의 제곱근입니다 라고 부르게 되지. 그럼 왜 두 개지? 하나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a,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붙잖아. 그래서 제곱근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해서 두 개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곱근을 하고 나면 중딩 때 하나 더 했지. 누구? 세제곱근. 세제곱근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결국 x라는 녀석을 근이라 부를 건데, 그 녀석은 어떤 놈? 세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x를 뭐라 부른다? a의 세제곱근이에요 라고 부르게 된다.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주다 보면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누구? 거듭제곱근이라 부르는 n제곱근이라는 녀석은 결국 뭐가 되는 거지?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 그 x를 a의 n제곱근이에요 라고 부르게 되겠다. 그렇지? 다시 뭐라고? x의 n승이 a가 되도록 하는 그런 x를 a의 n제곱근입니다 라고 부르신다고요. 되었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도 한번 함수처럼 생각을 해보자. 왜? 근이니까. 방정식이거든. 방정식이니까 함수로 가보자 이거지. y는 x의 n승이라는 함수와 y는 a라는 두 가지의 함수에 대한 얘기로 가볼 건데,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으러 가볼 거야. 근데 이번에는 x의 n승이다 보니까 n승이라는 함수는 n이 어떤 수냐에 따라 좀 함수의 생김새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을 합니다. n이 무슨 수? 짝수. 그럼 n이 무슨 수? 홀수. 에이?
n이 홀수.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x의 n승이라는 함수인데 n이 짝수일 때 함수는 어떻게 생기게 되죠? n이 짝수일 때는 x의 n승이라는 함수 어떻게 생기게 되죠? 이차함수꼴. 그치? x제곱도 이차함수. 당연히 이차함수고 x4승도 이차함수랑 똑같이 생겼고 x6승도 사실은 비슷하게 생겼어. 점점 근데 그냥 사각턱이 되어갈 뿐. 그래서 x의 n승, 여기도 x의 n승이라는 함수를 그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뭐 y는 a라는 함수. 무슨 함수? 상수함수를 그려보는 거지. 이게 y는 a. 근데 a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그러면 a가 0이면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a가 음수면요.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돼? 만나는 교점이 두 개거나 하나거나 없거나. 그래서 이제 너희들 머릿속에 그 표로 보통 배웠을 거야. 그 표가 그려지는 거지. 이 그래프를 토대로. 하나 더. n이 홀수입니다. 그러면 x의 n승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겨? 3차 함수. 너희들 x 3승 함수. 그거랑 똑같이 생긴다, 그치? 3승도 이거고 5승도 이거고 7승도 이거예요. 그렇게 y는 x의 n승이라는 함수를 그려놓고 나서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는데 a가 어디에 위치하든 위치는 바뀌지만 교점의 개수는 똑같이 하나 나옵니다. 맞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이제 표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지. 자, 어떤 거?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근데 n이 짝수가 되거나 홀수가 되거나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대해서. 오케이? 그럼 여기는 몇 개? 2개가 존재하고 여기는 몇 개? 1개가 존재하고 여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1개가 존재하고 여기는 1개가 존재하고 여기는 1개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야. 자,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 표를 어떻게 외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혹시 있니? 외우거나 어떻게 풀어나간지는 지금부터 이제 요약 정리를 할 건데 혹시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 괜찮아요? 수영이도? 너무 느리나? 나 혹시 몰라서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서 일부러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거든.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적당한 것 같아. 빠르진 않나?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좀 이제 슬슬 템포를 좀 올려볼까? 자, 그러면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자, n제곱근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쓰고 가자. 자, 그러면 너희들은 n제곱근의 정의가 뭐라 그랬지 내가? x라는 녀석을 n승을 했을 때 a가 되는 그런 x를 뭐라 불렀다고? a의 n제곱근. 그치? 근데 이게 분명히 첫 번째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거든. 그럼 너희들은 문제를 풀 때 짝수 제곱근인지 홀수 제곱근인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세제곱근인지 네제곱근인지에 따라 문제풀이가 달라진다 그랬지.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 뭐요? A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네. 언제? 짝수 제곱근으로 물어본다면 그놈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역시 달라진단 말이야. 그 두 가지의 확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오케이? 다시 무슨 제곱근? 짝수 제곱근인지 홀수 제곱근인지를 잘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짝수 제곱근일 경우에는 양수에 대해서인지 음수에 대해서인지 혹은 0에 대해서인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치? 됐나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실제 문제를 푼다고 볼 거야. 자, 1번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기억. 8의 세제곱근은 2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보자마자 사실은 거짓이라고 나와야 돼. 선생, 이게 2가 아니라 다른 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왜 거짓이냐면 요거를 내가 아직 설명 안 했어. 뭐냐면 얘들아, 나는 지금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을 했니? y는을 붙여서 해석을 했잖아. 그 y는을 붙여서 해석을 했다는 얘기는 함수로 해석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내가 그래서 이 녀석을 옆에다가 어떻게 풀고 있었어? 함수로 풀고 있었잖아.
맞니? 얘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해석했다? 함수로 해석을 했거든. 왜 이렇게 흔들려? 왜 이래 이거? 작년 안 그랬는데? 아무튼 함수로 해석을 했거든. 함수로 해석했다라는 얘기 자체가 실수의 범위입니다. 왜? 함수는 그래프는 수직선으로 만든 좌표 평면상의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왜 틀렸냐면 얘들아, 세제곱근에 대한 얘기잖아.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되는 수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근 몇 개? 무조건 3개. 근데 그 중에서 실근인 거는 하나. 그럼 나머지 두 근은 무조건 허근.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보자. 세제곱근은 원래 3개야. 근데 실수인 거는 2. 그럼 그 외 나머지는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얘는 틀린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기억이 참이 되려면 실수인 것은 이라는 말이 있다면 참이겠지. 근데 그런 말 없잖아. 실수인 것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뭔 소린지. 자, 그럼 하나 더. 디귿으로 가보자. 마이너스 16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짝수 제곱근으로 물어봤네.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짝수 제곱근. 그럼 뭐야? 양수에 대해서인지 음수에 대해서인지 0에 대해서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수인 것은으로 물어봤다. 그렇지? 그러면 몇 개야? 그렇지. 음수에 대해서 짝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표 어디 갔어? 지워버렸네. 짝수에 대해서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잖아. 물론 실수인 것은. 그래서 뭐야? 디귿은 참이 되겠죠. 뭔 소린지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은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물어보는데 니은은 중딩 때 주로 물어봤었지. 뭐냐면 세제곱근 8이랑 8의 세제곱근 구분할 8의 세제곱근 구분하지? 둘은 무슨 차이인지 알고 있니? 응. 세제곱근 8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제곱근 8 이걸 물어보는 거라서 얼마? 2가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일단 참이에요. 오케이? 근데 8의 세제곱근이라는 거는 2랑 2개가 더 있지. 허수로 하나, 허수로 둘. 둘. 그리고 요거는 실수인 거 하나. 오케이? 그 2개 구분을 하라는 거라서 사실 니은이라는 보기는 썩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 일단은 참. 이거 답은 4번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니? 그럼 당신들이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좀 땡기는 문제가 오케이,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베이직, 기초 문제기는 한데 중요합니다. 5번. 자, 5번. 1번 문제, 1번 보기부터 보자. 자, 얘들아, 이거 바로 보자마자 1번 같은 거 바로 거짓 할 수 있겠어? 세제곱근이라고 하고 실수인 것은 허수인 것은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 그럼 당연히 뭐? 3개가 나와야지. 그럼 뿐이다라는 말 자체에서 틀린 거야. 뭐 앞에 있는 게 음수인 거 따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거는 따질 필요 없지. 왜? 홀수 제곱근이니까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4 볼 필요 없지. 왜? 뿐이다라는 말 자체가 틀렸거든. 3개가 나와야지. 세제곱근이라는 거는 3차 방정식의 근들이니까. 맞나요? 다음 두 번째 2번. 자, 가자. 짝수 제곱근이고 양수에 대해서 실수인 걸 물어봤다. 그치? 그럼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죠. 근데 하나 틀렸네. 보자마자 2번도 거짓 나와야 돼. 그 값이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 이해됐니?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2개가 나와야 돼. 이거 맞게 하려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지? 그 다음 세 번째. 0에 대한 제곱근은 없다? 뭔 개소리여. 0에 대한 제곱근은 무조건 홀수 제곱근이든 짝수 제곱근이든 무조건 하나 0이라는 값 나오거든. 그러면 3번은 탈락. 없다가 아니다. 그치? 그 다음에 답이 4번이라 그랬지. 5번 가보자. 자, 우리는 제곱근 문제, 홀수에 대한 제곱근 문제다. 그치? 홀수의 제곱근 문제, 음수가 나왔어요. 뭐가 어찌됐건 실수인 것은 몇 개? 무조건 1개.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1개. 없다? 틀렸네. 됐니? 그 다음 마지막 4번으로 가보자. 짝수 제곱근 중에서 라고 한다. 그치? 짝수에 대한 제곱근이야. 그럼 앞에 게 부호가 양수에 대해서네. 그리고 나서 무슨 어떤 거? 실수인 걸 물어봤어. 그럼 짝수에 대해서 양수의 짝수 제곱근에 대해서 실수인 걸 물어봤으니 몇 개? 2개 존재하니?
오케이, 두 개가 참이네요. 그래서 4번은 참.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 1, 2, 3번, 5번 보기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실제로는 얼마 안 걸려요. 값까지 하나하나 다 따져봤다면 좀 오래 걸렸을 텐데 아닌 거는 확실히 아닌 거는 제끼고 시작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알았음? 예. 그러면 7번 문제 하나만 더 해볼까? 자, 7번 문제. 마이너스 27에 대해서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몇 개지? 그렇지, 한 개가 나오죠. 왜? 세제곱근이잖아. 홀수 제곱근으로 물어봤고 실수인 것만 물어봤으니 당연히 한 개. 앞에 값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됐죠? 두 번째, 16의 4제곱근. 오케이, 짝수 제곱근이네. 그리고 나서 양수에 대해서 물어봤고 실수인 걸로 물어봤다, 그치? 오케이, 몇 개? 2개가 존재하겠네. B는 2. 다음 세 번째, 81의 6제곱근. 6제곱근 무슨 제곱근? 짝수 제곱근이다, 그치? 그 다음에 양수에 대하여 그냥 개수를 물어봤네. 그러면은 몇 개? 6개가 답이죠. 오케이. 왜? 실수인 것은 이란 얘기가 없었으니까. 실수인 것은 2개. 그냥은 6제곱근이면 6개. 7제곱근이면 7개. 8제곱근이면 8개예요. 무조건. 됐나요? 예. 그래서 답은 뭐니? 1 더하기 2 더하기 6이니까 얼마야? 9? 답은 9겠네. 5번. 됐나요? 네, 갑시다. 문제가 되게 많다. 몇 번을 풀어보냐면 이제부터는 좀 난이도를 확 올려볼까? 12번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제곱근, 자연수 제곱근이다, 그치? 그때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얘기네. 그럼 너희들은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개수는 정해진다, 그치? 홀수라면 무조건 한 개일 거고 짝수라면 무조건 2개겠네. 왜? 자연수, 실수 A구나. 이것도 달라지네. 쏘리. 다시, 홀수면 무조건 몇 개? 무조건 한 개일 거고 짝수인데 얘가 만약에 양수면은 2개, 음수면은 없을 거다, 그치? 여기까지. 갑시다. n제곱근의 그 n은 여기에 붙어있네. 얘는 짝수 제곱근입니다. 누구에 대한? 음수에 대한. 몇 개? 0개. 두 번째, 여기도 n이 얼마야? 3이다, 그치? 그럼 뭐야? 세제곱근이란 얘기네요. 요게 n이니까. 그럼 세제곱근이면 어떤 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실수인 거는 한 개. 됐니? 그 다음에 얘는 짝수 제곱근이네. 그러면 얘는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인지 4제곱근인지 음수에 대한 제곱근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치? 누구에 대한? 5라는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 몇 개? 2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13번도 마찬가지야. 겁나게 쉬운 거지. 자, 갑시다. 첫 번째는 제곱근 중, 두 번째는 5제곱근 중. 그 중에서 실수인 거 확인하라네. 실수인 거 확인하라네. 자, 홀수 제곱근에 대하여 실수인 거는 무조건 한 개.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짝수 제곱근으로 물어봤다, 그치? 실수인 거는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n-4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근데 뭐가 어찌됐건 뒤에는 무조건 얼마라 그랬어 아까? 1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선생 fn은 뭐가 되면 되네? 2인 걸 찾으라는 얘기고 그럼 뭐예요?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이기 위해서는 n-4가 무슨 수면 돼? 양수면 되겠네. n은 뭐보다? 4보다 크세요라는 얘기니까12i 자연수 n의 개수는 5, 6, 7, 8, 9, 10. 답은 6개. 4번.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됐죠? 개수 물어볼 때는 빨리빨리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 됐나요? 자, 갑시다. 다음 장. 그럼 이제 개수 또는 n제곱근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고 여기서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야? 거듭제곱근은 존재한다 안 한다? 뭐가 나오는지까지 계산했다 치면 이제부터는 그 거듭제곱근 가지고 계산을 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듭제곱근 문제는 사실 몽땅 다 지수에 대한 얘기로 바꾸면 훨씬 계산 속도는 빨라져. 근데 학교 시험에서 지수를 이용하지 말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하세요라는 풀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 유형 몇 번이냐? 유형 2번을 푸는 동안에는 거듭제곱근으로 풀어줘. 지수로 풀지 말고 반드시. 알았지? 지금 한번 딱 연습하고 나면 뒤에서부터는 거듭제곱근으로 나와도 당연히 지수로 바꿔서 풀 거야 너네가.
근데 지금은 거듭제곱을 연습을 합시다. 자, 첫 번째 기본적인 거듭제곱근의 성질, 연산 방법에 대한 얘기겠지.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해주세요. 그럼 뭐가 됩니다? 하나의 루트로 바꿨습니다. 이거 중딩 때 배웠지? 그것처럼 마찬가지. 이번에도 뭐야? n제곱근, n제곱근으로 나오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오케이? 네, 두 번째. 곱해봤으니 뭐도 해봐야지. 나눠도 봐야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뭐 하게 되지요? n제곱근으로 합치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너희가 이제 지수까지 넘어갈 거 아니까 이게 n이 2일 때를 대비해서 제곱근일 때를 대비해서 b는 그리고 a는 무슨 수로 만들어 놓고 가자? 양수로 만들어 놓고 가자. 알았죠? 일단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세 번째 성질 뭐 있니? n제곱근 a를 전체 m승을 한 것은 n제곱근 안에 a의 m승을 넣은 것과 같습니다. 안에 있는 걸 자유제재로 바깥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거다, 그치? 그 다음 또 뭐 있지? n제곱근 안에 m제곱근 안에 a가 있어요. 그때 요 둘이 뭐 할 수 있지? 곱할 수 있죠. n 곱하기 m, mm 제곱근의 a. 근데 이게 곱하기다 보니까 결국 m과 n은 뭐 할 수 있어?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맞죠?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묶어줄 수도 있겠네? m 제곱근 안에 n 제곱근 a. 순서 결국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거다. n제곱근에 a의 m승이라는 수가 있을 때 그때 너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적당하게 거듭제곱근을 나타내는 요 수랑 지수의 p라는 수를 곱하더라도 성립합니다. 혹은 세 제곱근의 a의 6승처럼 둘이 똑같은 수를 가졌을 때 약분도 가능하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합쳐서 a의 제곱 이렇게 바꿔왔었을걸.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기본 성질. 요거 가지고 거듭제곱근 연습 좀 해보자. 자, 몇 번을 한번 풀어볼 거냐면 16번부터 풀어볼 건데 어디 갔어? 16번부터 풀어볼 건데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125는 어떤 수? 그렇지. 마이너스 5에 대한 3승. 그럼 뭐예요?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5에 몇 승? 3승이라는 수가 있으니까 요거 둘이 뭐 해서 사라져서 뭐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라고 해줘도 된다, 그치? 근데 하나만 조심하자. 지금은 아니다. 일단 끝까지 가고 가자. 요 녀석은 뭐예요? 요 녀석은 간단히 하면 뭐가 되지? 어잉? 일단 앞에 요거 너희들이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있잖아. 기본적인 기호에 대한 상식 하나는 알고 갑시다. 우리 세제곱근을 이렇게 쓰잖아. 네제곱근을 이렇게 쓰잖아. 그리고 로그 미리 배웠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미치 2인 로그는 이렇게 쓰고 미치 3인 로그는 이렇게 쓰거든. 근데 미치 10인 로그 어떻게 써? 그냥 쓰잖아요. 미치 원래 10인데 생략할 수 있음이잖아. 그것처럼 거듭제곱근도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제곱근은 2가 생략된 거야. 옛날 교육과정에는 예전에 배우던 교육과정에는 요 2를 원래는 쓰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생략한다고 배웠었는데 요즘 아예 바뀌었어. 그냥 생략을 해놔. 설명도 안 해줘. 근데 너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뭘 하거든? 실수를 하거든. 그래서 나는 옛날 방식으로 가르칠 거면 내 머리카락이 여기 왜 있어? 뭐야 이거? 어떻게? 여기에 없는 녀석은 2를 쓰고 가주세요. 실수 조심하도록. 알았지? 그러면 뭡니다? 둘이 곱해서 6제곱근의 64. 64라는 거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죠? 6제곱. 오케이. 그럼 뭐야? 둘이 약분 가능. 누구만 남아? 2. 답은 얼마예요? 3. 이렇게 되는데 하나 좀 조심할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에 아까처럼 5제곱근의 5승. 5승의 5제곱근이 있다. 얼마야? 마이너스 5. 좋아. 근데 마이너스 5에 4제곱에 4제곱근이 있어. 그럼 답은 뭐야? 5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4제곱근 짝수제곱근은 양수도 나눌 수 있고 음수도 나눌 수 있지.
그 양수냐 음수냐는 앞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야.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맞아. 그럼 안에 있는 놈은요. 홀수 제곱과 홀수 제곱 근에서는 그 부호를 살리는 게 맞는데 사실 얘는 마이너스 5라는 놈을 4제곱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니? 양수 625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선 4제곱을 씌우고 있는 거거든.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사라졌어요. 이거 하나 조심해 주세요. 짝수 제곱에 짝수 제곱근이 만났을 때는 부호는 얘 거를 없애야 됩니다. 즉 절대값의 5가 맞아요. 알았죠? 요거는 반드시 조심.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무조건 이거 이렇게 없애는 연습만 하다 보니까 얘도 아무 문제 없었지.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분명히 내가 이제 우리 반 학생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 우리 전국에서 너희들이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에 딱 3명이 있어요. 누구? 엄마, 아빠, 그리고 나. 학교 선생들은 아니야. 학교 선생들은 있잖아. 어떻게든 너희들 점수 깎아먹으려고 존재하시는 분들이야. 물론 실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는.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든 실수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좀 조심하자. 알았지?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몇 번을 너희들한테 풀려볼 거냐면 17번 풀어보세요. 혹시 지수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은 지수는 풀지 말아주세요. 지수 연습은 조만간 하기 싫어도 계속 할 거예요. 두두두. 되었는가? 이게 내가 지금 몇 번 풀렸니? 17번이지 저게. 답은 3번이래요. 오케이. 자, 가보자. 얘들아, 25라는 수를 보면 뭐가 생각나지? 5의 제곱이요. 5의 제곱 밖에 2가 있으니까 저기도 이제 조만간 쓸 건데 지수 법칙 5의 몇 승으로? 4승으로 간다, 그치? 그리고 그 녀석이 4제곱근 안에 있으니 사라집니다. 얼마? 5. 그리고 얘도 사라집니다. 얘도 사라질 건데 누구는 남겨? 2는 남겨야 돼. 그래서 여기는 얼마? 플러스 5. 여기도 얼마? 플러스 25.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얘 아까 내가 조심을 했던 그 녀석이다, 그치? 사라지는 거는 좋기는 한데 짝수 제곱과 짝수 제곱근이 만났을 때는 플러스로 반드시 바꿔주세요. 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이해되었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30.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누구 하나 더 넘어갈 거냐면 아까 내가 뭐 풀라 그랬는데 뭐였지? 18번으로 갈 건데 자, 요거는 이제 너희들이 그냥 뭐 마지막 연습이랄까? 거듭 제곱근 연습을 원래는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마플에서는 학교 시험에 맞추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내고 있는 것 같아. 지수에서 더 많이 풀라고. 오케이. 그래서 지수 넘어가서 거듭 제곱근 문제와 몇 개를 좀 반복해 보도록 하고 지수 풀이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고 얘네들은 완전 기본형이라서 그냥 사실은 보자마자 답이 나오나 근데 이런 것 중에 요런 거 이런 것들 생략된 거는 2 써주고 가주면은 절대로 실수 안 한다 그랬었지. 그럼 얘는 보자마자 아 둘이 곱했네 6제곱근 맞아요. 틀린 거 찾는 거지.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4제곱근에 5의 몇 승? 3승 맞나? 그리고 얘는 뭐예요? 4제곱근에 5. 뭐 그러면 4제곱근 안에 5의 4승을 합쳐지니까 사라지고 누구?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얘.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런 거 본 적 없죠? 우리가 배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제곱근을 나타내는 수가 같을 때 행하는 작업들. 그거 말고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실 3번은 페이크 문제지. 맞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됐죠? 절대로 낚이지 맙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지수 배웠으니까 지수를 배운 사람들은 다
당연히 터무니없는 소리인 걸 알아. 그치? 지수끼리 더해주니까요. 오케이? 15분의 1이 아니라 15분의 8이 돼야지. 그래서 개소리. 됐음? 그럼 이제 어디로 가자? 지수로 넘어가자. 근데 너희들이 중등한 과정에서 배웠던 지수는 뭐예요? 요 놈을 지수라 불렀는데 그 지수가 무슨 수이기만 했었어? 자연수의 범위였거든. 그치? 0도 아니요, 정수도 아니요, 자연수만. 그게 중등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 법칙들도 어때? 쓰이는 용도가 되게 한정됐었거든. 둘이 곱하는 건 참 좋아. 둘이 뭐 해주면 돼요? 더 해주면 돼요. 됐죠? 그리고 또 뭐 어떤 것도 있었어. 요런 놈들이 있었어. 이거는 뭐야? A의 M, N승. 그래서 아까처럼 곱셈 공식 이용하면은, 곱셈이라는 기호에 대한 그 교환 법칙 이용하면은 얘가 N제곱에 M제곱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되게 불편했던 거 하나 있었잖아. 나누는 거. 이거 우리 중등 과정에서 어떻게 했었어? 세 가지로 갈랐었지. 기억나요? A의 M-N 1, A의 N-M분의 1 뭐 이런 거 했었는데 M이 N보다 클 때, M과 N이 같을 때, 얘는 N이 더 클 때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공식을 싹 다 지울 거지. 대신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 지수가 이제 어떻게 되어갈 겁니다, 얘들아. 요 지수가 자연수를 넘어서 정수로, 정수를 넘어서 유리수로, 유리수를 넘어서 실수의 범위로까지 쭉쭉쭉쭉 확장을 해나갈 거거든. 그래서 고2 수학 1에서 처음 배우는 지수는 지수가 아니지. 진짜 지수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지수를 확장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들이 지수라는 단원을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으로 불러줘. 오케이? 지수를 확장시켜 나가보자. 그럼 이제 자연수에서 정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녀석들을 추가시켜야 되겠지? 0이라던가 음의 정수라는 것들 표현을 시켜야 된다, 그치?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지수의 확장에 나오는 기본 공식 A라는 놈에 대한 0승, A라는 놈에 대한 마이너스 승을 설명을 하러 갈 거야. 됐죠? 갑시다. 0승은 얼마? 배웠지? 얼마예요? 1. 마이너스 승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지? 그렇지. 역수로 쓸게요 라고 약속을 했다,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놈은 A의 N승을 마이너스 1승 한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A의 N승분의 1이라 쓰기도 하고, 또는 얘는 A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놈을 N승 한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A분의 1의 N승이라 쓰기도 하지. 둘이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됐죠? 그럼 이제 0승이나 음수가 됐으니 정수까지는 왔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개념서 수셈으로 공부했었다며. 수셈에서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정수의 범위에서도 다음이 성립한다 하면서 또 뭐 해줘? 막 지수법칙 또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그치? 막 보여준 다음에 아무 의미 없는 작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해? 유리수승으로 넘어가지. 유리수라는 수는 분수꼴. 그래서 제일 기본 분수인 n분의 1승을 표현을 하러 간다. 그치? 이거 뭐라 배웠었어? 기억나요? n 제곱근의 a 이거다, 그치? 기억나죠? 그리고 하나 더, a의 n분의 m승은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지? n 제곱근 안에 a의 m승입니다 라고 쓰기로 약속했었거든. 그래서 아무튼 유리수 범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무리수는 그냥 뭐 별 의미 없어,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해서 유리수에서 먼저 A의 R승 곱하기 A의 X승은 A의 R 플러스 S예요. 단 R과 S는 유리수 하고 나서 그리고 무리수는 딱히 확인할 거 없이 따라서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 성립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수 법칙 또 이걸로 쓱 바꾸지. 그리고 결국 너희들은 최종 버전의 지수 법칙 누구요? 누구요? 이걸로 가자. 결국 우리는 지수가 실수의 범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저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녀석을 다시 한번 쭉 써보자고 치면은 요런 녀석들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X승과 Y승을 나눴어. 그럼 지수끼리 뭐 하라 배웠지? 그렇지, 빼주라고 배웠었죠.
됐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잖아. 그때는 왜 이 짓을 했었어? 영승 모르거든. 그래서 1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고, 역수승이 되는 거 모르거든. y가 더 커지면은 음수승이 되잖아. 그 음수승이 역수란 걸 모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이제 할 줄 아니까 패스. 이거 하나로만 설명이 끝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아까? 4개인데 지수법칙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뭐냐? 빨리 쓰면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 지수법칙 하나 더. A의 X승과 B의 X승을 곱하세요. 그럼 뭐예요? A, B로 묶어서 한 방에 X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 4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입니다. 그 지수가 어느 범위까지? A와 B는 양수고 X와 Y는 실수의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법칙. 근데 여기서 로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되지. 요 녀석이 왜 붙었지? 양수입니다 라는 거는 왜 붙였지? 지수법칙에서. 요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로그 넘어가려면 이게 따라오는데 왜 따라다닐까? 왜 붙었을까? 어머. 얘가 붙은 이유는 되게 단순해. 우리 이제 지수가 유리수의 범위로 막 가잖아. 유리수가 되다 보면 요런 거 나오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거였대. 존재 안 존재. 실수의 범위에서는 안 존재. 근데 법칙이다? 법칙은 항상 성립해야 되는 어떤 식이 아닐까?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츠의 범위를 양수로 잡아두는 거야. 존재하는 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알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츠의 범위는 양수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건 상식으로만 그냥 알아두세요. 로그에서 이거 가지고 너희들 미과 진수의 조건 만들잖아. 또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만들잖아. 그때 따라다니는 녀석이에요. 실수 범위로 존재하려고. 알았지?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 이것도 역시 상식인데 너네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형민쌤도 안 보여주진 않았을 텐데. Why? 왜 성립? 이게 지수법칙의 뭐랄까? 지수법칙이랄까?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지수의 한계가 있어 사실. 영승은 그렇다 치고 마이너스 승도 왜 이게 역수가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마이너스 승이 역수의 약속이다? 아니야. 약속 아니야. 약속이 아니라 저건 실교로 설명을 할 수 있어. 약속이 아니거든. 마이너스 승은 우리가 역수를 마이너스 승으로 부르기로 약속했어. 이건 잘못된 방법이고 성립하는 이유를 식으로 설명 가능. 근데 그게 고등수학의 지수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 지수법칙이 실수의 범위까지 넘어가고 나서 성립합니다를 배워야 되잖아. 근데 실수의 범위에서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설명이 가능해. 그래서 순서가 사실 좀 거꾸로 뒤바뀌어 있어. 학교에서 물어보겠니 안 물어보겠니? Y를. 안 물어보겠지. 그래서 상식으로 역시 참고만 해두세요. 너희들이 외울 거는 이게 다야. 알았지? 자, 우리 마이너스 승이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수 법칙은 성립한다는 거 안다고 치자. 그러면 두 지수끼리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네? 더해주면 얼마 나와? 0. 얼마? 1. 얘들아, 다시 한번 잘 봐. 우리는 분명히 A라는 놈이랑 곱했는데 1이 나왔대. 곱했을 때 1이 되는 수는 둘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이거는 기본 상식. 곱해서 1이다? 역수. 오케이?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또는 양변을 A로 나눠서 설명.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n분의 1승이라는 놈이 있어.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근데 나는 이 녀석이 역시 뭔지는 모르지만 지수법칙이 성립합니다까지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슬쩍 뭐 해보는 거야? 내가 가려본 거야. 근데 n승을 해봤지. 그럼 둘이 곱하면 뭐? 1. 곱하면 1. A의 몇 승? 1승. 됐죠? 그러고 나서 가리고 슬쩍 봐봐. 이게 뭐야? 빨간색으로만 써져 있는 이게 뭐야?
거듭 제곱에 대한 약속이잖아. 거듭 제곱 근. 아, 지금 내가 가리고 있는 이 녀석은 근. 무슨 근? n 제곱 근. 누구에 대한? a에 대한. 내가 손으로 가리는 이 녀석이 뭐라고? a의 n 제곱 근이요. 그래서 얘가 얘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음?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 이거 다 뭐야? 내 침이야?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가 바로 뭐였지? a의 n제곱근입니다 라고 오늘 첫 수업 때 첫 얘기가 그거였잖아. 얘가 바로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 즉 n제곱근 a입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됐나요? 끝.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 녀석들 가지고 이제 뭐 하자? 지수에 대한 얘기를 막 풀어나가는 거고, 그걸 어느 정도 연습하고 나면은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녀석을 막 뭐 하겠지? 지수로도 왔다 갔다 막 할 거다. 그치? 가보자. 몇 번? 20. 이제 너무 쉬운 것만 풀면 좀 재미없지? 그런 의미에서 25번을 풀어볼까? 기기. 수현이 답 나왔어? 나 방금 숫자로 났나? 번호 보기에 없어? A 상태로 찾았어? 근데 맞는지 모르겠어. 일단 가봅시다. 좀 이따 한번 확인해보자. 답은 1번이래. 자, 일단 3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 불렀는데 그 A는 뭐야? 5제곱근의 3. 요거다, 그치? 일단 그거를 먼저 시작부터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에 대입해주는 방법이 있고, 자, 그럼 일단 나는 이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대로 진행을 하자. 근데 여기서 이게 지수가 그냥 우리는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런 지수를 가졌고 거기다가 밖에 또 추가로 뭐 했어요? 이걸 씌웠거든. 그럼 뭐가 됩니다? 지수 법칙 요거. 그냥 두 녀석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두 녀석 곱하세요. 그게 루트든 마이너스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몇 승에서부터 시작? 둘이 곱할 거야.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분모 곱해주면 얼마? 8. 분자 곱해주면 얼마? 2. 그러니까 둘이 얘랑 약분을 했다 치면 4분의 1승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도 나누기가 있네. 얘들아, 지수법칙 두 번째. 밑이 똑같은 녀석을 나누면 지수끼리 빼면 된다면서. 그럼 두 번째 녀석은 지수를 뭐 해버리자? 빼버리자. 마이너스, 색깔 바꿔야지. 얘를 나눌 거야. 4분의 1을 빼주세요.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어요? 또 밑이 3인 녀석을 곱했네. 그럼 뭐 하면 돼? 지수끼리 더해주면 된다. 그치? 됐니? 뭐 요거 쓴 거잖아. 밑이 같은 놈들. 그럼 이제 뭐예요? A는 A고 지수 뭐야? 3-4분의 2. 4분의 2는 2분의 1이다. 그치? 얼마야? A의 2분의 5승.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A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지금 실컷 지수로 넘어왔는데 거듭제곱근을 툭 넣으면 좀 이상하다. 그치? 그럼 얘도 뭐 해버려? 3의 몇 승? 5분의 1승으로 집어넣자. 3의 5분의 1승이 A였어. 근데 그 녀석을 뭐 했어? 2분의 5승을 취했네. 곱하자. 뭐예요? 3의 2분의 1승. 그래서 마지막에 답이 루트 3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다. 그치? 됐니? 이 문제가 너희들이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앞에 풀었던 많은 거듭제곱근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 그래서 여기서부터 너희들은 이 유형부터 너희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 좀 연습을 하고 가자. 몇 번이 제일 좋았냐면 25번이 제일 좋은 문제인데 25번을 풀어버렸으니 26번 그리고 네, 일단 26번 풀어보세요. 살짝 좀 애매하네. 아야, 아프라. 푸는 동안에 힌트는 다 나갔어요. 밑이 같은 녀석들은 같은 녀석들끼리 계산하자.
왜? 로그도 밑이 같은 녀석에 대한 공식들이 등장을 하니까 밑변의 공식 이런 것도 있지만 그치? 근데 지수도 마찬가지. 밑이 같은 녀석들에 대해서 뭔가 계산이 빨라지는 게 있거든. 그치? 그래서 먼저 A라는 녀석도 마찬가지고 B라는 녀석도 마찬가지고 C라는 녀석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거듭 제곱근이 좋아? 지수가 좋아? 지수가 좋을 거야. 나중에 분명히 해보다 보면. 자, 그래서 전부 다 지수꼴로 고치기는 할 건데 30이라는 녀석을 봤을 때 2의 5승. 그리고 얘가 2의 5승이다 보니까 세제곱근 얘는 2의 몇 승? 3분의 1승으로. 그래서 3분의 5승으로 바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세제곱근은 3분의 1승으로 한 방에 가면 되고 54는 2 곱하기 27이다.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3의 3승으로 가면 결국 얘 전부 다 뜯어버리면 2는 3분의 5승과 그리고 곱했으니까 더하기로 3분의 1승을 그리고 요 녀석 3의 3승의 3분의 1승 3의 몇 승? 1승으로 갈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너희들 연습 좀 많이 해야 될 거야. 바로 다음 유형인가 다다음 유형이야. 이런 거더라고. 유리수인 녀석을 거듭제곱근을 지수꼴로 고치기 뭐 이런 문제가 있던데 그거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 B 8은 뭐? 2의 3승 2의 3승의 3분의 5승이네. 둘이 곱하면 사라진다. 그치? 곱하기 3의 몇 승? 마이너스 3분의 5승. 다시 쏘리요. 27은 3의 몇 승이야? 3승이다. 그치? 이렇게 된다. 그쵸? 됐죠? 그럼 이제 이 두 녀석을 곱해야지. 그럼 정리합시다. 2의 몇 승? 5승. 3의 몇 승? 마이너스 5승. 둘이 그냥 곱한 거죠. 여기서 근데 애들이 자꾸 하는 실수가 보통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막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 이걸 플러스로 바꾸면서 분수로 바꿔버릴까? 역수로 만들어볼까? 막 이게 지수를 바꾸는데 이런 실수를 많이 봤는데 그건 아니다. 그치? 이건 터무니없는 말이잖아. 이 마이너스 승이 하는 얘기는 뭐야? 이 수 자체를 역수로 뒤집는 데 쓰는 거고. 그치? 지수가 이런 거 바꾼 데 쓰면 안 되지. 그거 조심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위에 것도 정리 안 했네. 2의 몇 승이야 이게? 3분의 6이니까 2승. 3의 1승. 그 다음 마지막 C. C는 뭐가 되죠? 자, 분자에 있는 녀석 2의 제곱이다. 그치? 그럼 2라는 녀석은 제곱에다가 밖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있고 그 밖에 4분의 9승이 있으니 약분할 것 다 약분을 해주고 나면은 요거 약분해주고 나면은 마이너스 3만 남네. 2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3도 밑으로 있다. 그치? 3. 얘 3의 제곱. 근데 이게 분모에 있었으니 그냥 3으로 가려면 2승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겠네?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됩니다. 됐나요? 뭔가 놓친 사람 있나 지금? 뭔가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괜찮나? 그 다음에 밖에 또 뭐 있어? 마이너스 3분의 2승.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4분의 9승. 그럼 지수들끼리 싹 다 뭐 해주면 돼? 다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4 약분 3 약분 3의 몇 승? 3승.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A, B, C 뭐 하시면 됩니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곱할 때 뭐 할 거야? 밑이 같은 녀석들은 밑이 같은 녀석들끼리 지수끼리 더해주면 된다. 그치? 2의 몇 승이야? 2 더하기 5 빼기 3이니까 얼마야? 4. 3은 마이너스 1승? 됐네. 그럼 답은 뭐예요? 3분의 16? 답 있나? 오케이,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자, 어렵죠? 바로바로 되나? 정리돼? 좀 헷갈리지? 수영이는 바로바로 됐어? 너도 헷갈리나? 저 B까지만 보고 B까지밖에? 아마 그것도 뭐 헷갈려서 결국 속도가 느려서 그럴 거야. 그래서 다음 유형 잠깐만 봐봐.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유형 4번. 거듭제곱근을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내기. 이 유형 4번은 학교시험 단골은 아니에요. 근데 학교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형 4번 좀 별표 좀 쳐놓고 요거 연습 좀 많이 해봐야 돼.
알았지? 일단 잠깐 쉬었다가 요거 유형 4번 한번 싹 다 한번 좀 전부 다는 아니고 많이 좀 풀어보자. 연습 좀 해보자. 알았죠?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자, 아까 내가 말했듯이 거듭 제곱근을 이제 지수로 고치는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거기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역시 밑. 아마 요 3을 어디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요 3은 좀 애매하긴 해. 제곱으로 A의 3승으로 푼 사람 손. 어? 아니네. 세제곱근이거든 이거. 3승으로 풀어서 틀렸나 했네. 둘 중에 한 명은. 아무튼 A라는 녀석에 대하여 제일 먼저 몇 승? 4승을 취했고 그 다음에 몇 승을 취했어? 세제곱근이니까 뭐예요? 3분의 1승을 취한 거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둘이 뭐 해주면 돼? 지수끼리 그렇지 곱해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3분의 1. 근데 거기다가 뭘 곱했어? A의 1승을 곱했다. 그치? 밑이 A인 놈, 지수가 1인 놈을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씌웠네? 루트. 루트는 제곱근. 그럼 거기 밖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이 녀석이랑 똑같대. 누가? 우변이. 얘는 뭐야? A의 몇 승? K승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 밖에다가 뭘 취했네? 루트를 취했네? 2분의 1승을 곱해주고 거기다가 A를 곱했네요. 1승을.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고 거기 밖에다가 다시 한번 뭘 씌웠어? 세제곱근을 씌웠다. 그치?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3분의 1. 그려놔서 누구끼리 비교? 지수들끼리 비교해주면 되겠다. 그치? 갑시다. 얘는 얼마예요? 3분의 4 더하기 3분의 3 3분의 7 3분의 7에다가 2분의 1 곱했으니 지수가 6분의 7승. 우변도 가자. 2분의 K 더하기 2분의 2 2분의 K 플러스 2 그리고 거기다가 3분의 1 곱했으니 6분의 K 플러스 2 둘이 같아진대. 따라서 K는 얼마입니다? 5가 답이겠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계산 실수가 나왔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실수한 것 같기는 해. 오케이? 누가 사였지? 아무튼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좀 더 복잡해져도 똑같아. 35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35번 문제 한번 보면은 똑같이 밑이 얼마? A. 그러면 A로 갈 건데 얘는 어차피 곱하기 곱하기니까 굳이 뭐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이 없다.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1. 얘 지수 얼마?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하자. 그럼 얘의 지수는 뭐가 되죠? 4분의 3이 되겠네. 그 녀석을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하자. 근데 그 밖에다가 뭘 곱해버렸어? 세제곱근을 씌웠으니 3분의 1을 곱했다. 그치? 거기에서 A의 거듭제곱을 나누기 뺄 거야. 누구를? 여기도 안에서부터 순차적으로 1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기로. 얘는 얼마예요? 3분의 K. 근데 그 밖에다가 뭘 씌웠어? 6분의 1을 씌웠으니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그게 뭐가 나온대? 1. 1은 A의 몇 승? 0승. 지수를 0으로 만들면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하나 진행해보자. 얘 얼마? 2분의 3. 얘랑 더하기 위해서 4분의 6으로 생각해보면 4분의 9 더했으니까. 그치? 4분의 9에다가 3분의 1을 곱했어. 요 약분시켜주면 되겠네. 3 빼기 지수만. 그럼 얘는요 3분의 K 플러스 3 거기다가 분모에 뭘 곱했네? 6을 곱했네. 18. 근데 그게 얼마라고? 빵. 그럼 이제 둘이 뭐 해주면 돼? 통분. 4랑 18을 통분을 하자. 얼마니? 36? 36분의 분자는 얘는 얼마를 곱한 거니? 9. 3, 9, 27 마이너스 부호조심. 얘는 2를 곱한 거니까 2K 플러스 6. 그러면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면 된다. 그치? 그럼 뭐예요? 21
마이너스 2k가 0이네. 아, 따라서 k는 얼마? 2분의 21.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나옵니다. 됐음? 자, 하나 더 너희들이 직접 연습을 해보자. 좀 더 복잡해질 거야. 몇 번을 풀어볼까? 30, 다 좋은데? 너희들 집에서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38번 한번 풀어보자. 38번 갑시다. 전부 다 밑이 뭐예요? 그렇지, 2. 밑을 2라고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요 녀석 실수 안 하려면 2 붙여주면 편하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네? 16은 2의 4승인데 거기 앞에 뭐가 씌워져 있어? 4제곱근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냥 일단 사라지게 하고 시작할 수 있겠다, 그치? 됐죠? 그러면 2의 몇 승부터 시작? 3승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음. 그리고 나서 요 녀석 2의 몇 승? 3승. 어머, 3승이랑 얘를 또 곱했네. 그럼 뭐야? 얘들도 약분. 그럼 뭐만 남아? 마이너스 승만 남겠다, 그치?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1승을 곱했다. 더하자. 마이너스 1을.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얘 나눌 거야? 뺄 거야? 64는 2의 몇 승? 6승. 그리고 밖에다가 3분의 2가 있고 그 밖에다가 또 뭐가 있어? 저 안 보여.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네. 됐죠? 약분해보자. 요거 약분. 2, 2, 4 약분. 그러면 뭐를? 마이너스 1을 아까 말한 대로 빼면 되니까 다시 플러스 1로 바뀐다. 그치? 그럼 끝났네. 2의 몇 승입니까? 3승. K는 얼마예요? 3이요. 끝. 됐죠? 자, 아니면 이거를 지금 내가 너무 빨리빨리 진행했다 싶으면, 너무 생략을 많이 했다 싶으면 안에서부터 천천히 간다고 치자. 16은 2의 4승. 거기 밖에다가 몇 승? 3승. 그 밖에다가 몇 승? 4분의 1승.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2의 몇 승을? 3승을.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 채로 더할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나누기니까 뺄 거야. 뭐를? 6승을. 근데 그 밖에 3분의 2승을 취했으니 곱하기 3분의 2가 되고, 그 밖에 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어요. 사실은 나는 이제 이렇게 연습을 좀 너희가 했으면 하긴 해. 아까처럼 뭐 먼저 약분할 거 약분한 거 말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면 아까랑 계산은 똑같겠지. 요거는 약분. 여기도 약분, 약분. 그럼 2의 몇 승? 3승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2의 3승.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연습해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번에는 몇 번을 하나 더 풀어볼 거냐면, 원래는 39번도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계속 넘어가자. 요거는 유형 5번은 요렇게 한번 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형 5번은 어떻게 너희들이 받아들여 주냐면, 자연수의 유형 5번 옆에다가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가 됩니다. 이거. 오케이?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41번 문제는 일단 밑을 자연수로 가야 돼. 2의 몇 승? 역수니까 마이너스, 64니까 6승. 근데 그 바깥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1을 곱했으므로 2의 몇 승? n분의 6승. 근데 그게 뭐가 되고 싶대?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그러면 거기 지수가 뭐가 돼야 함? 자연수가 돼야 되겠네. 정확하게는 뭐 정수 이렇게도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자연수로. 그래서 뭐야? n은 무슨 수? 6의 약수여야 되겠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n분의 6이 자연수니까. 어떤 또 다른 자연수 m으로 표현되니까 6은 nm. 아, 얘는 뭐야? 6에다가 6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더 곱하면 돼. 6의 약수라는 얘기다, 그치?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뭐예요, 답은? 모든 정수 n의 합. n은 뭐뭐 나오네? 1과 2과 3과 6하고 끝나요. 됐나요? 답은 12.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쉽죠? 자, 너희들이 직접 하나 더 풀어보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요 문제 좋네. 45번 문제 풀어보세요.
44번은 별표 하나 쳐놔주고 푸는 거는 45번 푸세요. 44번은 옛날 어떤 기출문제였거든. 지금 너희가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여기까지는 다들 했을 거고,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대? 어떤 자연수에 대한 n제곱근. 근데 그 n제곱근을 지수꼴로 만들어봐. 자연수의 몇 승? n분의 1승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양변을 뭐 해봐? n승을 취해봐. 양변에 n승을 취하라는 얘기는 이게 되는 거고, 결국 3의 6분의 5n승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기.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자연수에 대해서 자연수승이 되어야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잖아. 아, 그러면 얘는 뭐야? 3자연수가 어떤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그럼 지수가 뭐가 되면 돼? 자연수. 따라서 n은 요 분모에 있는 6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즉 n은 무슨 수? 6의 배수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n은 어떤 수? 요 범위 안에 있는 6의 배수. 그래서 몇 개? 16개요.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 100을 6으로 나누기. 됐니? 정리 됐니? 수익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몇 번? 44번도 풀어볼 건데 정리 풀었어? 네. 풀다가 말았어? 그러면 요거 필기 마무리 해주고 44번 문제 다시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리기. 자, 얘들아 똑같아. 처음에 있는 녀석 3의 n승. 근데 거기 밖에 제곱근이니까 몇 승? 2분의 1승. 근데 거기 밖에 또 2분의 1승. 그치? 그럼 얘는 첫 번째 녀석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3이라는 녀석의 몇 승? 4분의 n승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녀석이 어머 자연수가 되고 싶대. 오케이. 따라서 얘는 무슨 수? 4의 배수.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얘들아, n제곱근이 있네. 됐지? 그럼 두 번째 녀석은 3의 몇 승? n분의 100승. 됐니? 네. 그러면 따라서 이게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아까는 분모인 4를 없앴다면 이제는 n이 분모로 들어가니까 n은 100에 의해서 약분돼서 사라져야 돼. 그 말은 n은 무슨 수? 100의 약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100의 약수 중에서 4의 배수인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맞나요? 100의 약수 중에 4의 배수. n은 뭐 있어? 4 있고, 그 다음에 뭐? 20이 있네요. 그 다음에 뭐? 100도 있네요. 그래서 답은 몇? 124가 답인 거지. 오케이. 요겁니다. 됐네요. 오케이. 자, 이거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라서 자주 만날 문제니까 잘 눈여겨봐 놓으세요. 유형 4번. 알았지? 이게 지수꼴이 나오다 보면 등비수열에서도 가끔 나와. 공비에 대한 얘기로 바뀌면서. 알았죠? 그래서 잘 참고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소관계인데 47번을 푸는 방식이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소관계를 푸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두 가지야. 어떤 문제와 어떤 문제 풀이 방법이 있냐면 거듭제곱근이니까 거듭제곱근으로 푸는 방법. 두 번째, 지수가 편하니까 지수로 바꾸는 방법. 둘 다 이제부터는 필요한 경우 둘 다 보여줄게요. 먼저 A라는 수를 뭐 하자? 간단하게 만들고 나서 시작을 할 거야. 그때 요 녀석 실수하지 말자. 10이라는 녀석에 대한 몇 승? 아니 몇 승이래. 6제곱근이다. 그치? 어머.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근의 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제곱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6제곱근의 28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루트 2가 커, 루트 3이 커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크니? 루트 3이 크지? 어떻게 얘기를 한 거야? 왜 루트 3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보통 이게 맞춰져 있으니까 안에 게 큰 놈이 큰 거죠. 이렇게 보통 하거든. 그치? 됐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수 함수까지 배우고 나면은 얘가 큰지도 너희들이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 안에 게 같도록 맞춰져 있든 위에 있는 요 거듭제곱근을 나타내는 요 수가 같아져 있든 둘 중 하나가 같아져 있으면 너희들은 비교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같아져 있어? 안 같아져 있어? 아무것도 안 같거든. 안에 있는 수가 같은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거듭제곱근을 나타내는 수가 같은 것도 아니거든. 근데 AC는 같긴 하다. 그치? 그럼 얘도 뭐 해보자? 그걸로 맞춰가 보자. 생략된 거는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2. 그러면 얘를 6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3을 곱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끝났네. 얘는 뭐예요? 6제곱근 안에 10. 얘는 6제곱근 안에 125. 얘는 6제곱근 안에 28. 누가 제일 커요? 얘. B가 제일 크고요. 큰 게 이쪽이네. 그럼 뭐야? 두 번째는 얘다, 그치? 그 다음에는 뭐예요? A.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얘를 지수로 풀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분명히 지수에 대한 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너희들도 알고 있거든. 그러면 A라는 수를 어떻게 바꿔버려? 아까 처음부터 시작하자. 10이라는 녀석에 대한 몇 승? 6분의 1승. B라는 녀석에 대한 몇 승? B라는 녀석 5에 대한 2분의 1승. C는요? 28에 대한 몇 승? 6분의 1승. 그때 누구를 맞춰? 분모를 맞춰주는 거야. 5의 몇 승? 6분의 3승. 그러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녀석은 10이라는 녀석에 대한 6분의 1승이고 지수가 맞춰졌다. 그치? 얘도 뭐가 되는 거야? 5의 3승이라는 녀석에 대한 몇 승? 6분의 1승이고 얘도 뭐예요? 28이라는 녀석에 대한 몇 승? 6분의 1승이 돼서 지수가 같아졌으니 밑이 클수록 큰 거지. 그래서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뭐?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지수로 푸는 풀이, 이게 거듭제곱근을 푸는 풀이. 뭐가 편한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48번은 내가 방금 말해준 것처럼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고 49번은 먼저 거듭제곱근 꼴로 고친 다음 그 다음에 한 번 더 방금 내가 푼 것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오케이. 47번 정리할 거 정리 마무리 해주시고 유형 7번은 딱히 설명을 안 하고 싶기는 한데 일단 47번 정리하고 다 된 사람들은 다음 장 뭐지? 51번 풀어보세요. 51번 풀어보세요. 자, 51번 뭐가 보이죠? 합차. 그쵸?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눈썰미를 살짝 길러줘야 돼. 얘들아 8제곱근이랑 8제곱근을 곱했어. 뭐가 되니? 4제곱근이 된다. 그치? 이게 어디서도 마찬가지? 지수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이렇게 하지 말자. 제곱을 하면은 뭐가 된다? 4분의 1승이 된다. 이게 당연한 소리인데 이게 어디서도 보여야 되냐면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실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온 것도 맞긴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거를 연습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거. 그치? 이런 문제 우리 풀었어 안 풀었어? 너희들 수학 1 처음에 할 때. 수원 처음 할 때. 이제 우리도 조만간 이제 풀러 갈 거야. 이런 문제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이거 풀어봤을 거거든. 그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습 단계 아닐까? 너희들이 얘랑 얘를 보고 너희들이 요 두 개에 대한 얘기를 보고 둘이 무슨 관계에 있습니다? 제곱 관계에 있습니다. 알아 몰라? 그걸 알아달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너희들이 이걸 주든 물어보든 그리고 이걸 주든 물어보든 둘 중에 하나에 대한 거를 주고 하나를 물어볼 때 아, 이 둘이 제곱 관계에 있어. 이거 알잖아. 아니지. 1학년 때 왜 이걸 하니? 이거잖아. 이거 했었잖아. 근데 그거를 조금 응용시켜서 너희들이 이제 곧 뭘 배우게 될 거거든. 아까 한 것처럼 1승과 마이너스 1승, 2승과 마이너스 2승 그렇게 줄 거거든. 그래도 똑같다라는 얘기지. 2분의 1승이 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됐나요? 요 녀석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요들이 첫 번째 거 요들이 해주면 뭐가 됨?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그러면은 4제곱근의 3의 제곱이니까 이게 약분이 되면서 얘는 2. 근데 2는 생략했다 보니까 뭐야? 뒤에 마이너스 1 둘이 또 한 번 더 합차. 그럼 분모는 뭐가 되고? 3 마이너스 1 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달라는 얘기지. 그런 눈썰미가 있나? 그걸 물어보고 싶은 문제인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요들이까지 곱해가지고 분모는 얼마? 3 마이너스 1. 분자는 그럼 역시 합차. 둘이 곱해주면 뭐 나와? 제곱근의 5 마이너스 제곱근의 2. 그럼 둘이 또 곱해줘. 뭐예요 또? 또 합차. 그럼 답은 뭐네요? 2분의 3 하고 끝. 됐지?
오케이? 그거랑 관련된 문제 다음 장. 누구? 지금 몇 번이야? 51번이었지. 다음 장에 몇 번? 58번. 유형 9번 자체를 좀 별표 좀 쳐놔주세요. 학교 시험 무조건 나와. 오케이? 이것도 거저주는 문제이기는 한데 애들이 유독 많이 실수를 해서 그냥 뭐 전부 다 맞추는 문제는 아니게 됐더라고. 자, 둘이 무슨 관계에 있습니다. 주어진 것과 물어보는 것. 사승관계에 있습니다. 너희들 초등학교 때래. 그 고1 때 이거 풀어봤니? 안 풀어봤니? 이거 줄게. 이건 안 주지. 이거 줄게. 대신에 이거 줄게. 너희들 이거 구해봐. 이 교과서에 있는 제일 기본 문제잖아. 그거 하고 나면 학교 시험에는 갑자기 뭐 물어봐? 이거 물어볼걸? 그래서 1학년 때 보통 학교 학원 선생들이 이거 연습시키지. 사승 더하기 사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제곱 더하기 제곱을 만든 다음에 그 녀석을 제곱해서 만드세요. 이런 거 하거든. 그럼 얘랑 얘가 무슨 관계에 있는 거? 사승 관계에 있는 거 너희들이 안단 말이야. 보자마자 알잖아. 그런 것들처럼 얘도 무슨 관계에 있다? 사승 관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먼저 뭘 만들어준 다음에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을 만든 다음에 요 녀석으로 만들어 가세요. 한 번 더 제곱을 함으로써. 이거다, 그치? 오케이. 대신에 곱은 왜 안 주지? 역수니까.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곱해봤자 1. 어차피 사라질 거 알고 있으니까 안 주겠지. 이해됐나요? 그럼 너희들이 이거 말고 몇 번을 한 번 더 풀어보자. 자, 60번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오늘 유형 9번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유형 8번에 하나, 60번 하나, 그 다음에 63, 4번 쪽에 내가 설명할 거 하나. 이렇게 3개 풀고 마치자. 자, 얘들아. 둘이 몇 승 관계에 있니? 8승. 왜냐면 얘는 3의 2x승과 마이너스 2x승에 대한 얘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x승과 마이너스 4분의 x승 관계에 있다 보니 얘 분명히 제곱하면 뭐 나오겠니? 3의 2분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x승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곱을 하게 되면 뭐 나오겠니?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얘를 또 한 번 더 제곱하면 뭐 나오겠니? 3의 2x승 맞네.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x승 나오겠네. 그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제곱을 한다고 해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는 아니고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요 녀석에 대한 제곱이니까 뭐가 되지? 3의 2분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x승에다가 플러스 2가 붙는다, 그치? 됐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됐음? 그리고 한 번 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네. 얘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서 처음에 47이라고 주어져 있었다, 그치? 그럼 그걸 이용해서 역으로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은 뭐였을까? 제곱을 했다면 그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47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니까? 2가 되니까. 아, 얘는 뭐였네요? 49에 제곱을 했을 때 49니까 그렇지. 7이 되겠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한 번 더. 빨간색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 얘도 만약에 내가 저 녀석 구하고 싶었던 저 녀석을 뭐 했다면 제곱을 했었다면 그때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 다시 얼마? 7. 7에다가 뭐가 나오네요? 플러스 2가 나오네요. 아, 얘는 뭐겠네? 3이었겠네. 됐죠? 그럼 그것도 역으로 또 올라가는 거야. 여기 들어갔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이야. 마지막에 왜 이렇게 안 깔끔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이 녀석은 제곱을 했더니 3 더하기 2가 나오는데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임? 루트 5가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3번. 됐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런 유형들처럼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몇 번에 대한 얘기 하나만 하고 갈 거냐면 이런 유형들 중에 조금 아주 조금 다른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몇 번 유형이냐면 좀 뭔가 다르다고 하기는 애매하긴 하다. 아니야, 패스. 내 말 무시. 그거는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역시 다 비슷비슷하게 갈 수 있겠지. 대신에 뭐 하나 잠깐 볼 거냐면 64번 문제 하나만 보자. 요거는 고1 때도 주어지기 나름이었는데 요 녀석, 얘들아, 이 녀석을 가지고 요 녀석에 대한 얘기 좀 이상하다, 그치? 분명히 너희들한테 제공되기를 5의 x승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승이 제공됐을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근데 너희가 뭐야? 이 녀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눠보세요? 5의 x승으로 나눠봐, 양변을. 그럼 얘는 5의 몇 승이 되겠네? x승이 되겠네. 나눈다란 말은 빼면 되니까, 지수끼리 빼면 되니까. 됐죠? 그럼 여기도 빼면은 얼마 나오네? 5가 나오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눴으니까 5의 마이너스 x승이 되겠네. 그리고 좌변으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5를 넘겨주면 5의 x승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승이 뭐예요? 5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는 처음에 이거 주어진 거, 얘가 조금 달라서 해줬던 얘기고. 알았음?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몇 번? 마지막 문제 55번. 같은 페이지예요. 요 녀석은 지 혼자 좀 다른데 너희들이 지수가 마이너스 승이 된다고 해서 그게 눈썰미가 많이 달라지더라고. 자, 정윤씨, 요거 하나 풀어보자.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5의 1승 더하기 5의 2승 더하기 5의 3승분의 5의, 너무 크나? 6승 더하기 5의 7승 더하기 5의 8승은 얼마게? 답은? 응? 네. 지수가 너무 크지? 차수가 너무 크단 말이야. 뭐 합시다. 제일 낮은 걸로 묶어봐. 밑에 것도 차수가 좀 커. 묶어봤어. 요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면 뭐야? 요 녀석 통째로 약분이 가능하고 얘네들도 약분을 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답은 뭐? 5의 5승. 이렇게 끝이 나는 거야. 그나마 이게 지수가 자연수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나마 너희들이 좀 봐. 근데 이게 마이너스 승이 나오거나 실수로 넘어가면 너희들이 진짜 못 보는데, 근데 하는 거는 똑같아. 묶어주면 돼. 누구로? 차수가 가장, 지수가 가장 작은 놈. 오케이? 그러면 분자는 뭐로 묶으면 돼, 얘들아? 분자 위에 거는 뭐로 묶으면 되겠네? 2.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4승이요. 그럼 밑에 거는 뭘로 묶으면 되겠다? 2의 몇 승? 마이너스 5승. 가장 낮은 놈으로 묶는다 그랬잖아. 오케이? 2의 마이너스 5승으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녀석은 뭐? 2의 4승이거든. 오케이? 두 번째 녀석은 2의 3승 이렇게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1승으로 묶어주면 이게 뭐가 바뀌는 게 없어, 얘들아. 실수 조심하세요. 첫 번째 녀석은 1이고 두 번째 녀석은 2의 마이너스 1승. 이상하잖아. 위에 거랑 약분되는 형태가 아니잖아. 알았죠? 차수는 항상 뭘로? 낮은 놈, 제일 작은 놈으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1, 얘는 2의, 얘는 2의 2승, 얘는 2의 3승, 마지막은 2의 4승. 에이? 거꾸로 됐다, 그치? 내가 잘 반대로 말했네. 아무튼 순서는 아무튼 바뀌더라도 약분은 된다, 그치? 됐죠? 그래서 남은 게 뭐야? 2에 나누네, 빼야지. 잉? 지수를 빼야지. 얼마를? 마이너스 5를. 됐죠? 첫 번째 건 1이었고. 됐어요? 그래서 2의 몇 승? 6승. 답은 얼마? 64.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뭐야? 2의 n승으로 표현하니까 6승이 답이겠다, 그치? 이해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은 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좀 속도를 화목반에 맞춰서 좀 내봤어.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서 다음 시간에부터 한 다음 주까지는 좀 왔다 갔다 속도 좀 조절 좀 해봅시다. 알았죠? 일단은 숙제는 어디까지? 유형 9번까지요. 그래서 64번까지요. 알았죠? 에이, 수고들 많았어요.